법무부에서 바라볼 때 이 네. 검사들의 집단 반발 예. 어떻게 지켜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건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그 이전에 뭐 여러 계속해서 뭐 이재명 정부에서 여지껏 계속 그것들을 강조해 왔잖아요. 기계적 항소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잘못된 기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 평가가 있고 그 판결이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뭐 법치주의 질서 관점에서 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판결의 어떤 내용들을 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오류를 시정하고 네. 이런 방향으로 국정 철학을 펼쳐 오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네. 정성호 장관님 취임 이후에도 정성호 장관님이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의견을 쓰신 것처럼 예를 들면 국가배상소송에서 이제 계속해서 항소상고를 포기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 빨리 배상해서 처리해야 될 금액은 빨리 배상해 드려야죠. 그래서 피해 회복을 해드려야죠. 네. 그 금액이 지금 한 몇천억 돼요.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고 과거의 문제들을.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과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 이동관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네. 무리하게 방송사들에게 징계를 남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행된 소송이 한 40여 건 정도 됩니다. 그 사건들도 다 항소 포기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 서울고검에서 소송지휘를 해가는 과정에서 장관이 소송지휘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항소 상고를 포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일련의 일환이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른바 막걸리 분야 살인 사건. 네. 검사들이 뭐라고 하죠? 보통 무죄 나온 사건 항소 포기 안 된다. 보통은 무죄 나온 사건들은 다 항소한다. 특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기소를 했는데 새로운 범인이 밝혀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저희들은 항소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른바 막걸리 분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범인은 오리무중이에요. 다시 수사를 해야 될 판이지만 네. 그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적이 됐어요. 예를 들면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있는데 그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굉장히 아버지의 처지와 관련돼서 향후에 어떤 그 인신구속과 관련돼 가지고 불이익한 처분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네. 그런 과정에서 신문을 얻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CCTV 영상이 다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사는 제출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항소 포기, 그러니까 상고 포기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지금 검사들이 남아있지 않는 과거 아주 옛날에 있었던 검사의 잘못된 사건들은 이렇게 항소 상고를 포기하는데 별로 그다지 반발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이슈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인정들 하고. 네. 뭐. 근데 유독 그 지금 기소한 검사들이 현직에 남아 있으면서 문제가 되면 이게 동료 감싸주기인 것처럼 네. 마치 집단 이번에도 보면 막 집단 반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인 반발 이거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정성호 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 가지고 사실 20분 넘게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것도. 그 옆에서 이게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그랬나요? 예. 이렇게 바라보고 언제 끝나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정성호 장관이 오죽 답답하면 그 앞에서 얘기를 또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도어 스태핑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섰다가 한 5분 정도 설명하시고 그냥 들어가면 또 기자들이 따라가서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도어 스태핑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자회견 수준으로 공식 기자회견 수준으로 길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은 마타도어들이 막 생성돼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유포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정부의 신뢰가 만약에 국민들이 오해해서 정부에 이제 불신을 갖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하셨고 그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지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죄 피해자가 있는데 국가가 몰수 추징에 가는 게 맞겠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이 그렇게 두고 있다고요. 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범죄수익인지 규제법 제8조 몰수, 제10조 추징 거기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범죄 수익 이거 민사소송으로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이렇게도 언급을 했고 그러면 우리 보좌관님이 보시기에는 검사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보세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한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 대장동 그 수사팀 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이라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일기 수사팀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죠. 의견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누굽니까? 막 지금 막 얘기하고 계시는 네. 한동훈 전 장관께서
이제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에 멀쩡하게 기소해가지고 공소유지를 잘하고 있는 1기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키고 본인 중심의 2기 수사팀을 꾸린 거예요. 네. 그 수사팀이 4년 동안 공소유지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그 결과가 실패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예, 1기 수사팀은 다 이겼어요. 예. 그런데 1기 수사팀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하. 일부 패소가 있습니다. 뭐 특경비인 문제, 음. 그에 대한 법적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좀 미스가 있었던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는 다 인정받았어요. 근데 1기 수사팀이 했던 거는 맞습니다. 다 수사 잘 된 걸로. 네, 근데 2기 수사팀, 네. 그 2기 수사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집단 반발을 이끄는데 처음에 항명성 글을 올린 그 검사 누굽니까? 황백신 검사. 그 검사가 2기 수사팀 팀장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그렇네. 이거 사실 거기다가 수사를 심지어 예. 1기 수사팀에서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어요. 뭐 강압수사 의혹이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압수사 이른바 배를 가른다. 뭐 본인은 개복수술이라고 표현했다는데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표현을 하면서 뭔가 위협적으로 들리는 그런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도 예. 2기 수사팀이에요. 아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른바 이제 조작 수사,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유하는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네. 이걸 밝혀내는 맞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음. 그러니까 그걸 좀 덮기 위해서 남욱의 폭로가 나오고 또 이제 연어 술 파티 정황들이 확인되고 네. 이런 검찰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검찰이 코너가 아니라 이른바 검사들. 그 찐윤 검사들 그 사람들이 지금 코너에 몰려서 아무래도 이러다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는 혹시 자기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들이 이 사건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서 네. 그리고 여전히 유동규라는 피고인에게 이른바 구형량 올리기라는 강력한 네. 목줄을 쥐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는지도 예. 의심이 되고. 당연히 아니 왜 이렇게 나서고 있는지 의심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만든 팀이 실패했으니까. 근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창피하지 않냐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구성한 수사팀이 완패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사과부터 해야죠. 그러게요. 예. 제가 이거 능력 없는 애들 써가지고 왜냐면 이게 지금 결론이 잘못됐다는 거라면 능력 없는 애들 써가지고 공소유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죠. 그렇네.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이 검찰이 자살했다 이런 글을 올릴 때가 아니다. 네. 본인이 자살한 거예요. 본인이. 아니 본인이 만들어서 이끈 음. 수사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검사들의 이제 이 찐윤 검사들의 반발 네.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발작 버튼 눌린 것처럼 하고 있는지 이걸 네.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신 것이고 네. 특히 이제 검사들의 뭐 찐윤 검사들의 모습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선택적이잖아요. 네. 가깝게 윤석열 풀어줄 때 심우정 네. 즉시한 거 안 오고 있을 때 왜 검사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거의 가만히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무혐의 황제 조사할 때 왜 그러고 있었습니까? 그 윤석열 징계 이 소송 네. 왜 패소할 결심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아까 김학의 사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이 사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1심 판결이 과거 대법원에 축적되고 누적된 판례에 기초해서 한 판결이고 네. 그 판결의 전체적인 이유를 다 꼼꼼히 읽어봐도 달리 뭐 이 판결을 반드시 취소해야 국가법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거나 네. 아니면 법령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된다거나 아니면 명백히 정의감에 반해서 반드시 다퉈야 된다거나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네. 아까 제가 장관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양형에서도 뭐가 부족합니까? 오히려 본인 검사 지금 반드시 항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검사들이 본인이 구형한 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뭘 다투겠다는 거예요? 법리상 하자도 없고 그다음에 양형 선고에 있어서도 하자도 없는 이 판결의 어느 부분을 다투고 싶다는 겁니까? 그리고 최소한 정성호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다거나 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윗선의 강감이 이런 것도 아니다. 검찰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정 그렇게 꼭 이거 항소해야 된다 그러면 정준일 지검장이 항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소하면 됩니다. 네? 항소하면 돼요. 우리가 지휘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소하고 만약에 뭐 법무부에서라든가 누가 뭐 비판한다 그러면은 그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하면 몰라요? 아니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저렇게 바락바락 하고 있는 저 그 이른바 수사팀 검사도 항소하면 됩니다. 만약에 정준우 지검장이 하지 말라 하지 그래도 마라 그러면 말라 그래도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 검사 체계는 예. 검사 하나하나가 다 단독제 관청이기 때문에 검사가 도장 찍어서 공소장이 이제 예를 들면 항소장이 나가면 네. 그 자체로 유효한 거예요. 내부적인 결재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예. 유효합니다. 다만 징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할수 있는 이게 거예요. 정의라 그러면은 가는 네. 게 또 검사의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에 법리상 문제가 없고 만약에 자기가 한 게 정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하면 네. 징계도 취소되겠죠. 그렇네. 그 정도의 자신감 없습니까? 검사가? 그렇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계적인 항소 상고하면서 괴롭히듯이 할 겁니까? 그 정도의 법적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네. 그리고 예. 그런데 검사들 지금 뭐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네.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이걸 계속 바라보고 그냥 있어야 되냐, 가만둬야 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그럼- 어떻게 법무부에서는 판단?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 고려해가지고 충분하게 사실관계 파악해서 이게 어떤 경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것만에 한정되겠습니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다 보고 네. 실체 진실을 좀 확인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감찰 및 수사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